문재인과 김정수 이 두 사람의 그 벽을 넘기는 벽을 넘기는 넘었나? 뭐 또이또이 하긴 하니까요. 뭐 어쨌거나 그 김정숙과 문재인 이 두 사람도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김정숙이가 그 청와대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양산으로 갈 때 청와대 관저에 있던 집기류, 뭐 집기뿐만 아니라 지금 뭐 약간 좀 비싼 그런 물건들을 싹 다 가지고 갔다.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뭐 문진이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가만히 놔두질 않죠. 지가 직접 얘기하지는 않고 그 밑에 있는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뭐 사실관계가 뭐 틀렸다 뭐다 뭐 별의별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떠들어대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별다른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설명해드릴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뭐 문재인식 화법으로 바꿔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가져간 게 맞구나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저는 진짜 처음 들어본 얘기입니다. 대통령실 그 관저에 있었던 청와대 관저에 있었던 그런 집기류를 자기가 이제 퇴임하면서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것도 진짜 미스터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가 평상시에 문재인이나 김정수 이런 인간들이 어떤 식의 이미지 메이킹을 해왔습니까? 뭐 기둥 같은 것도 김대중 때 만들어져가지고 오래됐는데 야 그거 뭐 돈 아까운데 그냥 가만히 내비둬라 라든지 뭐 카펫 같은 것도 노태우 때만 했던 건데 이거 뭐 오래돼가지고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해도 야 그거 뭐 예산만 들어갈 텐데 그냥 내비둬라 이런 식의 어떤 쇼즈를 해왔던 인간들이 문재인과 김정수 아닙니까? 그런 인간들이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던 것도 웃긴 것이고 심지어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취임 뭐 직후에 관저를 놓고서 뭐 예산안이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냐 그리고 뭐 주변에 뭐 관련된 사람들이 왜 공사 그거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냐 별의별 논란을 만들었던 인간들이 정작은 저랬다라는 걸 보니까 진짜 기가 막힐 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것은 제가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재인과 김정수 두 사람이 기가 막히다라는 거야 뭐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고 기가 막힌 수준을 넘어가지고 구속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절도죄 같은 걸로 이런 제가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를 가지고 우리가 절도죄로 구속을 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도대체 김정수가 가져갔다라고 하는 그 가구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이게 청와대 관저에 있는 식탁인데요. 식탁과 의자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5월 24일 그러니까 청와대가 개방되기 이틀 전에 미리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공개했던 사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모양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그 식탁 같은 경우도 가운데 기둥이 저렇게 두 가지 정도가 있고요. 가운데가 뻥 뚫려 있고, 그 다음에 의자 같은 경우도 약간 조금, 좀 특이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은 요거랑 이제 우리가 좀 같이 주목해 봐야 되는 게 뭐냐. 5월 24일 같은 날 박영선이가 문재인을 만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양산 사저에 내려간 적이 있는데 뭐 두 사람의 모습이 보이죠. 박영선이 직접 공개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약간 조금 우리가 전면 사진을 보면은 뭔가 좀 눈에 띄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박영선과 문재인이 있고요. 가운데 이제 식탁 같은 게 있고 그리고 의자가 있는데 약간 이게 누가 보든지 간에 뭐랑 좀 비슷합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청와대에서 봤던 그 식탁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재질이 됐거나 특히나 이제 그 의자 같은 경우도 생김새가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게 청와대 관저에 남아있는 그 문재인이가 가지고 가지 않은 그 식탁과 이제 의자 아닙니까? 그 세트랑 거의 똑같이 보이는 게 지금 양산사주도 가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해봐야 되는 게 원래는 둘 중에 한 곳에만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청와대 관저만 남아있거나 아니면 뭐 양산사주로 가지고 가가지고 청와대 관저는 없거나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두 군데 지금 같은 걸로 보이는 게 다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거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지금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청와대 관저에 있었을 때 문재인이가 똑같은 세트를 두 개를 사놓고 하나는 그냥 관저에 내버려 두고 나머지는 그냥 양산사저로 가져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가장 제가 보기에 설득력 있는 얘기는 이겁니다. 청와대에 있을 당시에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지금 이제 그 식탁과 그다음에 의자 이 세트를 샀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국가 예산을 통해 가지고 산 거는 자기가 못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완벽하게 절도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냥 저렇게 국민들의 예산을 가지고 쓴 걸로 썼다가 양산사조로 내려갔을 땐 자기 사비를 털어가지고 똑같은 세트를 또 샀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더 질문해 봐야 되는 게 도대체 저 식탁과 의자가 어떤 것이길래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문재인한테 의미가 깊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청와대에 있을 때부터 사용을 하다가 양산사저에 내려가가지고 사비를 털어가지고 살 정도라고 한다면 굉장히 의미가 깊은 식탁과 의자일 것 같은데 어떤 식탁인지는 좀 제가 찾아봤습니다. 자, 보니까 이런 식탁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보셨던 사진과 굉장히 유사하죠. 가운데도 구멍이 뚫려 있고 두 가지 기둥으로 받치고 있고 재질 또한 마찬가지로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식탁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저 식탁에 이름이 있더라고요. 수도사 작업대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럼 가격이 얼마냐? 맞습니다. 1,495만 원입니다. 제가 잘못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저 식탁 가격이 지금 얼마라고요? 1,495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의자까지도 우리가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같은 사이트에 다음 같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아까 전에 그 책상이 가운데 있고 그다음에 양옆에 이제 의자들이 쭉 있는데 저 의자는 얼마인지를 보니까 마찬가지로 수도사 의자라고 해가지고 170만 원 정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문재인의 그 양산사저 그 이제 세트를 만들려면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좋게 한 3천만 원 정도 그 정도는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저거는 일반 서민들은 상상도 못하는 것이죠. 지금 뭐 되게 뭐 저렇게 뭐 책상이나 의자 같은 거 있으실 텐데 3천만 원짜리 쓰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뭐 계실 수도 있지. 계신 분들은 저한테 슈퍼챗이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엉뚱한데 돈 쓰지 마시고 저한테는 뭐 슈퍼챗이나 쓰시고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상상을 못하는 그런 지금 책상과 의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더더욱 이제 질문이 드는 겁니다. 도대체 저 책상과 의자를 만든 사람은 누굴까? 누구길래 문재인이 있을 당시에 청와대까지 들어가 있고 양산사저에까지 저게 들어가 있을 것인가? 제가 조금 더 조사를 해보니까 그 주인공이 승효상이라고 하는 작가였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냥 작가가 아니더라고요. 문재인과 5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양산사저 저거를 건축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승효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는 게 일단 첫 번째 승효상이가 과거에 뭐도 했었냐면요. 국방부 청사 앞에 용산공원을 설계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아예 그냥 문재인이가 취임한 직후 국가건축정책위원장 직책까지 맡고 있던 사람이 바로 승효상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좀 질문이 드는 게 그겁니다. 거꾸로 이제 우리가 주어를 바꿔가지고 문재인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아니 김건희 여사였다라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의 고등학교 친구가 관저에 들어가는 어떤 그 뭐 식탁이 됐거나 책상이 됐거나 뭐 의자가 됐거나 이런 것들을 납품했다. 아니 그냥 만들었다. 그리고 그게 지금 가격이 수천만 원 가까이나 한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무슨 뭐 김건희 여사의 친구 수십 년 지기 친구가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을 맡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난리가 나도 진작에 난리가 나가지고 완전히 그냥 막 엉망진창이 됐겠죠. 저는 사실 처음 알았습니다. 승효상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번에 제가 처음 알았어요. 이거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여러분들 알고 계셨습니까? 국가건축정책위원장 뭐 이런 거를 맡았다라는 것도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고요. 뭐 문재인이가 관저에 있던 그 책상과 의자가 됐거나 지금 뭐 양산사저를 건축한 사람이 됐거나 거기 들어가 있는 책상과 의자가 됐거나 이 모든 것들이 승효상이랑 연관돼 있다라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바꿔 얘기하죠. 전혀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지 않았던 것이고 윤석열 정부랑 김건희 여사한테만 그게 논란이 됐던 것이죠. 여기서 제가 더 충격적인 거 말씀을 드릴까요? 문준영이가 뭐 지원금에 대해 가지고 막 작품 이것 때문에 막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때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문준영이가 과거 파라다이스 문화재단에서 지원금을 받았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파라다이스 재단의 이사가 바로 누구였습니까? 맞습니다. 승무상이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게 문재인 당시에는 논란이 안 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뭐 김정숙이 가구를 뭐 어떻게 가져갔다, 뭐 집기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갔다, 이게 뭐 국가 예산에 들어간 건데 지가 뭐 가져가가지고 이거 뭐 절도죄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문제를 넘어서가지고 내로남불 그 자체였다라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이라고 하는 인간이 정치를 해왔던 방식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는 이제 깡패 정치라고 보고 양아치 정치라고 보는데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로 인해 가지고 어떤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원인 규명을 하게 되면은 전부 다 문재인 정부 탓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임대차 3법이 됐거나 뭐가 됐든지 간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거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모든 것들을 다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도 아파트 거래만이 문제다라는 식으로 몰아갔다가 뭐 투기만 잡으면 된다. 투기꾼들은 다 그냥 막 범죄자다. 이런 식으로 몰아갔다가 빌라나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가지고 이번에 또 인천에 전세 사기 문제가 터지게 됐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인 규명을 하면 전부 다 문재인 정부 탓이다라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 정부 탓만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전 정부 탓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팩트인데 뭐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들이 잘못해가지고 지들 잘못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어떻게든 간에 그거를 이제 메꿔보고자 하는 것인데 맨날 그냥 지들이 하는 얘기는 지들 탓만 하지 마라 뭐 이따위 소리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혀 노릇이죠. 이따위 정말 조폭 양아치 짓거리를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고 있던 5년 동안도 계속해가지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당시에도 지금 문제가 나오고 있는 정책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비판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이 지금 뭐 임대차 3법이 됐거나 뭐 언론과 관련된 법이 됐거나 검수완박이 됐거나 뭐가 됐든지 간에 그거를 밀어붙일 때도 각기 어떤 전문가들과 그리고 보수 우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통하지가 않았죠. 왜? 문재인 정부가 그걸 어떤 식으로 막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지난 정부 탓이다라고 몰아가지 않았습니까? 지들이 바로 그런 짓거리를 했던 거예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두 정부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매번 메꿨던 게 문재인 정부 아니었습니까? 심지어 그때 당시에는 진짜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탓을 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의 문재인은 그렇지만 그때는 문제가 없었던 것을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포장을 하고 선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또 남 탓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조폭 양아치 짓거리라는 거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했던 모든 것들은 다 적폐였습니다. 그쵸?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 대표적인 거 4대강 사업 기억나시죠?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에 대한 효과 이런 거를 과학적으로 따질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적폐다. 그러니까 적폐 무슨 뭐 토목 사업이다.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가지고 4대강 보를 갖다가 항시 개방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타나고 있죠. 호남이 지금 역대 최악의 지금 가뭄으로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말도 못합니다. 이 보시면은요. 모내기철이 다가왔죠 이미. 호남 저수지 10곳이 저수율이 0%입니다.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다른 지역을 한번 보십시오. 충남권이나 경기권이나 강원권 보시면 이게 막 90%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정상적인 모습인 것인데 지금 전남 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0%인 곳이 10곳이고 30%가 안 되는 곳이 36곳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농사만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수지물을 가지고 우리가 또 식수원으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호남 지역에서 대표적인 식수원으로 쓰이는 곳이 순천 주암댐인데 이 주암댐 같은 경우도 사진으로 확인이 되시는 것처럼 다 지금 뭐 바닥이 드러나 있는 그런 상태예요. 이게 지금 식당에서도 이런 지금 모습이라는 겁니다. 물을 아끼려고 이 식기를 쌓아놨다가 한꺼번에 지금 막 씻고 뭐 이런 지금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소름이 끼치는 게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도 아직까지도 호남 지역에서는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있냐. 이 지금 솔직히 봤을 때 물이 없잖아요. 이 뭐 농사도 못 짓는 것이고 마실 물도 없어가지고 저렇게 식기까지 쌓아놓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최소한 그러면은 호남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인지를 해야 되는 거죠.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까?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게 인식이 돼야 됩니다. 그런 인식을 안 해요. 그런데 심지어 그 지역에 있는 언론사들조차도 그런 식의 인식을 안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오늘에서 다음 같은 기사를 내놨죠.
정치가 호남 가뭄을 키웠다라는 보도에 대한 유감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선일보가 문재인 정부가 없앴던 그 이제 4대 강으로 인해가지고 시민들의 40일치 물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기사까지도 저렇게 친절하게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가뭄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식의 자연재해를 그냥 자연재해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하지 말라고 우리가 이제 인간적인 어떤 조치를 취해 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인 어떤 정책을 만들어 놓는 것이고 그러라고 만들었던 게 바로 뭡니까? 4대강 사업이었던 겁니다. 자연재해인 가뭄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 피해를 받는 것만큼은 어쩔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가 그 4대강 을 상시 개방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가뭄 피해가 더 극심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사에서 소개하는 거 보니까 광주 전남 지역에서 물 절약 캠페인이 한창이래요. 샤워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수압을 40%까지 낮추고 설거지통을 사용하고 빨래를 한꺼번에 모아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수돗물 저수율을 높이는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